자, 그럼 6주차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유전상관과 반복력에 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유전상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상관은 두 가지 이상의 형질에 관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는 상관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관여를 둘 간의 관계, 둘 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통계에서도 나온 건데 상관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그래서 상관계수는 영어로 R이라고 하는데 R, relation, 관계. 근데 서로의 관계라서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R이라고 합니다. 상관계수를. 그래서 R이 0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가 뭘 하든 얘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얘가 커지면 나도 커진다. 그럼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면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나. 이게 양의 상관관계고, 반대로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0.5면은 얘가 커지면 나도 좀 나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똑같이 작아지는 건 아니고 그 반만큼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이란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걸 먼저 해야 되네. 왜 유전 상관을 따지느냐? 상관을 따지느냐? 어느 한 형질이랑 또 다른 형질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령 소의 체중과 증체량과 육질, 마블링의 관계. 체중을 크게 키웠더니 마블링이 떨어지더라. 또는 이런 거죠. 그러면 체중과 육질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겉모양만 그런 거면은 이거는 표현형 상관이라고 그러고요. 유전적으로도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럼 그걸 유전 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유전 상관은 genetic correlation, 표현형 상관은 phenotypic correlation. 그래서 우리는 측정치는 표현형 상관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측정치로, 바로 측정치로 우리가 표현형을 측정하니까 그걸로 표현형 상관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서 유전 상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표현형가를 유전자가와 환경효과로 나누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전 상관을 알아내면 뭐가 좋으냐? 두 형질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아니까 이거를 이쪽을 크게 하면 이쪽은 따라올 거구나. 아니면 이쪽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구나. 그걸 강도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선발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식이 있는데요. 식이 좀 어려워서 우리 이 유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는 그냥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R, 상관계수 R은 표현형 상관에서 피노티픽 상관이라서 RP라고 쓴 겁니다. RP는 코바리언스 P, 그러니까 표현형의 공분산을 뭘로 나눈 거예요. 이제 이 P는 이제 X와 Y라는 두 형질 간의 상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의 형질 X와 Y의 표현형 상관은 그 두 개의 코바리언스 표현형의 공분산을 X의 표현형 표준 편차, 이제 제곱이 돼야지 분산이니까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표현형 표준 편차, Y의 표현형 표준 편차를 곱한 걸로 나눠주면 표현형 상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형 상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표현형과 유전자과 환경효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형 상관은 유전 상관과 환경효과로 두 개를 나눠져 있는 거죠.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앞에 어떤 개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수가. 요 개수가 이제 바로 뭐냐면 X의
유전자형의 루트를 씌운 거. 유전자의 X의 유전력의 루트를 씌운 거. Y의 유전력의 루트를 씌운 거. 제곱이 아니죠, 이게? 제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죠. X의 이제 유전적인 그 비율.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X의 환경 효과에 관한 그 값들이거든요. 이건 또 Y 환경의 값이고. 그러니까 시그마 P, 제가 이렇게 일부러 색을 달리했어요. 시그마 PX가 아니라 표현형 표준 편차 X의 표현형 표준 편차 시그마 PX, 시그마 PI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전 상관도 유전자형 공분산을 시그마 AX와 시그마 YX 곱한 걸로 나누면 유전 상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식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종가의 루트를 씌워서 그 유전자형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거와 이걸 곱한 걸로 나눈. 그래서 유전 상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유전자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관여하고 여기도 관여하고 여기도 관여하고,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니까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여러 군데 관여해서 일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그걸 유전자의 다면작용이라고 그랬죠. 플레이오트로피. 그것 때문에 유전 상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걸 따지자 보니까 굉장히 얘가 하나만과의 상관이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와 상관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형질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 202페이지의 표 8의 9를 보시면 여러 가지 유전 상관, 표현형 상관의 수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유전력이랑 똑같겠죠. 뭐냐면 이것도 당연히 형질마다는 당연히 다른 거고 집단마다 틀린 겁니다. 집단마다. 그러니까 그 품종마다 틀릴 것이고, 같은 품종이라도 어느 나라 거냐, 미국에 있는 홀스타인 집단이냐 독일에 있는 홀스타인 집단이냐, 그거에 따라 또 틀리겠죠. 하지만 많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참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젖소 홀스타인의 어떤 그 산유량과 유지량의 유전상관을 알려면 미국의 홀스타인의 산유량과 유지량의 그 수치를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죠. 상당히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 책에 보면 산유량과 유지량, 그러니까 우유 안에 유지방이 들어있죠. 유지방이 버터의 원료가 되는. 그래서 유지량이 높을수록 우유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돈을 많이 벌려면 우유의 양도 많아야겠지만 또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지양도 많아야죠. 그게 좋은 건데 어떤 관계가 있냐 했더니 표현형 상관은 0.93이고 유전 상관은 0.85가 나오네요. 그래서 산유량을 늘리면 유지량도 따라 느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면. 그래서 한 형질을 계량하면 다른 형질에 어느 정도 계량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유전 상관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둘만의 관계만 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관계를 구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형질 A, B, C, D 뭐 이렇게 쓰면 이쪽에 형질 A, B, C, D 표를 만들어서 표로 나오거든요. 값이. 그래서 뭐 A와 A의 관계는 본인과 본이니까 당연히 1일 거니까 A와 B의 관계,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 요값, 그 다음에 뭐 B와 A의 관계 마찬가지죠. 요값, 그 다음에 뭐 B와 C의 관계, C와 D의 관계, 이렇게 각각의 그 조합의 경우의 수의 상관계수를 다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전 상관은 이걸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반복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반복력. 자, 반복력은 영어로는 repeatability, repeat 반복하다죠. 그래서 이것도 또 R이라고 합니다. 앞에 그 상관계수 R이랑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복력 R이라고 하고요. 반복력은 유전력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유전력이랑 아주 비슷한데, 반복력은 뭐냐면 한 형질이 반복하여 발현할 때, 어떤 일생 동안 여러 번 그 발현할 때, 그 각각의 그 발현할 때의 그 시행 간의 그 발생 간의 그 일어나는 생산되는 양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할 것 같죠, 그죠? 되게 비슷할 것 같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산유량입니다. 산유량 또는 산모량. 양이 면양이 털을 생산하는 1년에 한 번씩 털을 생산할 때 그 털의 양, 또는 돼지가 1년에 2번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의 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젖소의 산유량을 보시면 이제 젖소가 임신을 한 다음에 1년마다 젖을 짜는데 그 유량이 매년 비슷한, 얼마나 비슷하냐, 이게 반복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젖을 많이 짠 애가 두 번째도 많이 짤 것이죠. 세 번째도 많이 짤 것 같고. 근데 젖 짜는 양은 또 비유량은 그게 또 유전력이 나오겠죠, 그죠?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 젖 짜는 양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만큼, 엄마 아빠의 능력만큼 얘가 얼마나 또 젖을 짜느냐, 그 유전력이죠. 그러니까 유전력인데 그 시행의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마블링은 그냥 한 번이죠. 평생 한 번밖에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냥을 여러 번 반복돼서 하는 거. 그래서 반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 비슷한데요. 식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요까지는 우리가 그 표현형, 그러니까 시그마 A제곱, 시그마 D제곱, 시그마 I제곱 플러스 시그마 E제곱이면은, E제곱이면 이제 표현형인데, 이게 분모가 되는 건데, 이제 이 환경효과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시그마 EG, 그래서 제네랄, 일반, 그래서 시그마 EG라고 했고, 시그마 ES, 스페시픽, 특정, 그래서 시그마 ES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시그마 EG는 그 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ES는 뭐냐면 그 특정 시기, 그러니까 올해 젖잘 때, 또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젖자면 내년에 젖잘 때의 그 어떤 환경, 갑자기 날씨가 폭염이 왔다 그 해에, 뭐 그다음 세 번째 해는 또 갑자기 가뭄이 왔다, 그 세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특정 환경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려지겠죠. 매 시기마다, 매 측정치마다. 하지만 얘는 평생,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뭐 유방이 4개인데 하나를 다쳤다. 그래서 약간 영향이 안 좋아.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건 아닌데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걔는 모든 산차에서 그 네 번째 유방에서는 젖이 약간 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일반 환경 기상이 되는 거죠. 연구 환경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일반 환경분산이 0이 되면은 그 바로 유전력 식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요거를 이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요걸 외워두셔야 되는데, 반복력은 유전력의 상한.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력은 유전력보다 항상 큽니다. 조금 커요. 제일 잘 돼야 유전력이랑 같아. 유전력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전력은 반복력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 효과가 0에 가까워질수록 유전력과 반복력은 거의 같아져요. 그런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반복력이 유전력보다 항상 같거나 큰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산차란 말은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 영어로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페리티.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많이 써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성숙해서 젖소가 성성숙해서 첫 번째 젖을 짰다. 임신하고 젖을 짰다. 일산차라고 합니다. 일산차. 1년을 젖을 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2산차의 산유량, 3산차의 산유량 이런 거죠. 돼지 같으면 첫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 1산차, 1산차에 뭐 9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2산차 다음에 새끼를 또 낳는데 임신한 새끼를 낳는데 2산차 때는 10마리를 낳았다. 산차, 페리티, 한 조가 되는 거죠. 페리티란 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추정 생산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력을 왜 계산하냐? 그러니까 다음번에 생산 능력을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력은 다음 세대의 어떤 얘 유전적 능력을 계산하는 데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복력은 다음번에 생산 능력을 예측하는 거죠.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PA라고 합니다. EPA. 그래서 Estimated Producing Ability. 그래서 EPA. 젖소에 주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유전 상관과 반복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